안녕하십니까. 경제독립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도 영원한 폭등도 영원한 폭락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잘 알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하면 폭등을 동반한 상승을 하고 또 정점에 이르르면 또 폭락을 동반한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저점에서 한동안 머무르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제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든지 자가에 살든지 모두 내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사이클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 전에는 책으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때는 사실 와닿지 않던 것들이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폭등 사이클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상승을 시작할 때는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클 속에 있으면 이것이 폭등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제가 겪은 폭등 사이클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폭등 시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이가 한 40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 한 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막 오르기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업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도 기분이 상당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꼭 부동산의 책을 사러 가게 됩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때 또 부동산 관련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좋은 책들도 이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럴 때 책을 좀 많이 사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연끌로 집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폭등 전에 집을 사는 게 가장 좋은데 그때는 아무도 집을 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용기 내서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집을 사고 집값이 막 오를 때 또 남들 따라서 용기를 내가지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파이어족이 아주 인기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급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는 효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고 그걸로 파이어를 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노동을 기반으로 한 현금 채굴보다는 이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을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단지들이 평소에는 매물이 한 20에서 40개 정도 있는데 이 시기에는 매물이 한 2개나 3개 아니면 어쩔 때는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매물이 이제 없고 대부분 매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호가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가가 높으면 거래가 잠깐 안 되다가 또 그 호가가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또 매물이 싹 없어지고 그렇게 계단 형태로 계속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금리가 낮아서 맘만 먹으면 누구나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폭등 전에는 또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시기가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갭이 점점 커집니다. 이 폭등 초반에는 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나고 나면 갭이 점점 커져서 남들처럼 집을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이 조급함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방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수도권에서 시작을 해서 지방까지 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을 먼저 살펴보고 지방 아파트들의 갭을 쭉 다 살펴보는데 아파트 시세와 전세 시세가 갭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부터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폭등의 끝물인데 이 부동산에서 빌라를 추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명 썩빌이라고 하는데 이 썩은 빌라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인기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이런 빌라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빌라를 산 사람이 계시다 이러면 이 폭등의 거의 끝에 다다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의 정점에 다다르면 이 사람들이 양극화가 생기고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람이지라 당연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번 사람은 거만해지고 돈을 못 번 사람들은 사실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갈등들은 이 정치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에서도 이런 갈등들을
상당히 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도 정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들의 술자리에서도 당연히 정치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정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부동산 고수가 됩니다.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이 갭을 이용해서 집을 사라고 하고, 회사에 갓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질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고 또 갭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점인 상황을 파악을 하려면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호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높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때 호가는 팔려고 하는 가격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담긴 호가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사면은 사실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금리를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체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갭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사실상 효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갭 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거래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영끌 실거주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한 건씩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이렇게 신고가가 갱신이 되면 단지 내 모든 사람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이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아파트에 투자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피스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투자가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아파트에 투자 못한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 해야지, 아파트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들어가면은 사실 여기서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음은 정점을 찍고 폭락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때 사람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같이 어설프게 돈을 벌고 은퇴를 했던 사람들은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월급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또 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현금이 고갈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지금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립니다. 연끌을 해서 최고가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저처럼 전세를 재계약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전세값이 빠질 경우에 그 빠진 전세값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대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파트 구매 욕구가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안 그래도 없는데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은 특징입니다. 매물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매물이 쌓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가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꼭 아파트를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양도세 때문에 금매 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정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양도세를 크게 물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이 호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갭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아직도 큰 상태라서 투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도 조금씩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규제 지역도 해제가 되고 대출도 풀리게 되고, 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금의 부동산 상황하고 비슷한데 지금의 상황을 좀 참고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클에서 저점인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부동산이 저점이 되면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이런 저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희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저점에 집을 사는 것이 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주변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 시기인지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인이 됩니다. 이 회사에 다니보면 투자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진 않고 운동을 한다든지 뭐 취미생활,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모든 것을 또 내려놨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투자라든지 경제책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또 교양서적이라든지 문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실한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 소확행이라든지 욜로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과거에 한참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투자의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업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생각들도 이제 관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좋은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관성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를 또 한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여행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네, 이때는 매물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매물이 상당히 많아서 선택지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저점을 먼저 파악을 하는 이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제 갭을 이용한 다주택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 다녀보면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와가지고 한 세네 채 쓸어 갔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샀다가 다른 집을 가기 위해서 그 집을 팔았는데 그걸 사간 사람들도 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아파트를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그때 제가 판 이후로 그 아파트가 3, 4억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강남 부자들이 움직이는 거를 잘 센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센싱을 하려면 앉아서는 안 되고 부동산을 자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이자가 낮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마음을 먹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런 마음을 못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가진 돈도 저보다 훨씬 많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좋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것을 못 사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 채널에서도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만들고 있고 제 후배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도를 많이 보는데 이 전국 지도를 쭉 살펴보다 보면 전세 갭이 아주 낮은 곳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투자도 되겠는데 이런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도 규제가 풀리고 네,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규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의 사이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사이클 한번 보고 나면 그래서 지금은 어디쯤이냐 이런 것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한 요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네 생각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사이클의 기간은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점이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기간이 얼마큼 길게 그걸 지나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일단은 취업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데가 없나 좀 살피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부동산도 저점 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점이라는 게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전에 저점은 한 10년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섣불리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이클을 잘 판단을 하고 이런 투자자들이 언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센싱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경제 독립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